통해 지식, 스킬, 도구, 기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해 당사자의 요구, 기대치를 만족시키거나 초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결국에는 품질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이렇게 쓴 거고요. 프로젝트 활동에 지식, 스킬, 도구, 기법을 적용하는 것. 적용 계획을 세우고 적용한다. PDCA를 한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지금 바꾸는 것밖에 없어요. 프로젝트 팀이 통제하는 대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범위, 일정, 비용, 리스크, 품질에 대한 상징적인 요구사항, 서로 다른 니즈와 기대치를 가진 스테이크홀더, 이해 당사자들, 요구사항이나 고객 기대사항의 충족, 이렇게. 프로젝트 계획이라는 것은 이제 예상이죠. 이제 예상들을 모아서 이제 계획한 모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실행에는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실제 수행하는 거. 그래서 계획하고 실제 상황이 틀리는 데서 이제 개입이 있는 거예요. 계획은 논리적으로, 그리고 일관성 있고 잘 정리가 되어 있고 단순화된 모델. 실제 상황은 비논리적이고 돌발 상황들, 그리고 비일관성도 많고 복잡한 상황이 동시에 발생하더라. 한마디로 이제 퍼지 상태다. 아수라장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관리를 이제 잘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프로세스 어프로치를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프로세스 어프로치의 가장 기본은 제가 라이프 사이클 어프로치, 수명주기 방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수명주기라는 거를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착수 프로세스, 기획 프로세스, 실행 프로세스, 그리고 이 전체 이렇게 걸쳐서 감시 및 통제 프로세스, 그리고 종료 프로세스. 그리고 다시 끝나고 또 새로운 프로젝트가 되면 이게 반복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프로세스 어프로치를 할 건데, 프로세스 그룹들이 거기에 다 이렇게 얽혀 있고, 그리고 그것들은 실제로 10개, 난리 제어리요. 이제 지식 영역이라고 하는, 근데 지식 영역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거야, 라고 그냥 이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 단계, 이거는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작은 단위로 디바이드 앤드 컨커 하려고 쪼갰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딜리버러블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우리 많이 하는 이야기로 그냥 산출물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거고.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변화 이렇게 돼 있는데, 초기에서 이제 종료 단계까지 갈 때, 보시면은, 프로젝트 변경 가능성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부분이, 처음에는 굉장히 높죠, 변경 가능성이. 뒤에 가서는 낮아지고, 그 다음에 이 변경 그 자체가 결국에는 다 리스크예요. 그래서 리스크나 불확실성은 그거하고 비례해서 이렇게 가는 거고, 그죠? 그리고 프로젝트 성공 확률은 리스크하고 대칭이에요. 리스크가 높을수록 성공 확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성공 확률이 낮아요. 그런데 점점 이제 높아져서 종료 단계에 가게 되면 이제 성공할 수 있는 단계가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가나 투입 인원은 초기에 이렇게 적게 들어갔다가 어느 시점에 탁 치고 올라갔다가 이제 뒤에서 급격하게 떨어진다. 라고 이제 통상적으로는 생각하죠. 근데 요즘은 조금 달라졌어요. 요즘은 지금 이 초기부터 이게 올라가죠. 그래서 쭉 가다가 확 떨어지죠. 그래서 꼭 이 곡선하고는, 근데 종합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과거부터 시작해서 모든 프로젝트를 통틀어 치면은 이게 여전히 맞는데, 근데 최근에는 이게 더 많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경영 쪽에서 외웠던 거죠, 이거. 그래서 이해를 하고 이제 외웠기 때문에 10개잖아요. 그래서 외연을 둘러싸고 있는 큰 덩어리 3개, 그 다음에 품질관리 이쪽에 있는 3중제약 3개, 이해관계자의 공조 4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범위관리, 일정관리, 원가관리, 그 다음에 자원관리, 의사소통관리, 이해관계자관리, 조달관리. 이제 이렇게 일정관리라고 지금, 이게 이제 시간관리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타임 매니지먼트. 근데 이게 6판에서 바뀌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제는 일정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래서 일정관리로 이렇게 바꾸는 거고요. 이게 인적자원관리로 돼 있었어요. 기존 5판까지. 근데 6판에서 이게 그냥 자원관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인적 빼고 그냥 자원관리.
이렇게 이제 바꾸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뭐 이미 외운 거지만, 예, 또 빨리빨리 튀어나오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해보는 거예요. 그죠? 목소리가 작으면은 클 때까지 할 거예요. 네, 먼저 이제 가장 위원을 둘러싸고 있는 큰 거부터 합시다. 예, 가장 바깥에, 예, 통합 관리. 이제 그 안쪽에, 예, 이용 관리. 정중앙에, 예, 품질 관리 이쪽에 프로젝트 3중 제약. 왼쪽부터, 예, 네, 네. 그 다음에 품질 관리 아래쪽에 이해관계자의 공조로 표현되는 네 가지 영역. 좌측부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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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네. 오, 대단하십니다. 10개 정도는 쉽게 오시는군요. 20개 해볼까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프로젝트 통합 관리를 중심으로 이제 범위 일정 원가 이렇게 3중 제약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해관계자의 이제 공조라고 했는 이해관계자 관리, 의사소통 관리, 이제 자원 관리, 그리고 프로젝트 통합 관리를 중심으로 이제 핵심인 품질 관리하고 이용 관리, 그리고 이제 조달 관리는 이제 아래쪽으로 이렇게 묶긴 했는데, 일단 이렇게 가운데 4개 축으로 위에 아래 3개씩도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페이지를 출력을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또 책상맡에 잘 보이는데 붙여놓고 할 거 없을 때 멍 때리고 싶다 이럴 때 이제 한번 쭉 읽어보는 거죠. 자꾸 읽다 보면 아 이런 거구나 라고 이제 좀 자기도 모르게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프로젝트 관리 큐브, 여기서 경영에서 이제 보여드렸던 그거랑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 뭐 정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특정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일련의 활동, 입력물을 출력물로 바꾼다. 그래서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들의 셋, 이렇게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프로세스다. 그래서 입력물을 넣으면 출력물로 이제 변환이 된다. 일단 프로세스 그룹이란 말을 PM복에서는 쓰고 있고요. 착수 그룹, 플래닝, executing, 뭐 컨트롤링, 클로징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아까 수명주기의 그 각 단계를 그냥 그렇게 분류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분류를 해 놓은 거고, 당연히 전체 시간 타임에서 상호작용 수지 높은 거 그러면 당연히 쭉 시리얼라이제이션이 좀 되겠죠. 근데 중첩적으로 서로 일어난다 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건 한번 다이어그램 한번 보시면 되고요. PM으로 프로젝트 매니저로 넘어가겠습니다. 프로젝트 이제 총괄 관리자고요. PM복 이제 6판에서는 PM의 역량 삼각형 그래가지고 그림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리더십, 그 다음에 테크니컬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스트래티직 앤드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그래서 요 세 가지가 PM의 이제 역량 삼각형이다 이렇게 이제 해놨어요. 6판에 이제 들어온 그림이고요. 리더십, 테크니컬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스트래티직 앤드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이렇게 세 가지. 감리사 시험에서 뭐 사지선다니까 문제 내기 좋겠네요, 그죠? PM의 역량에 속하지 않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3개 쓰고 또 하나 써놓으면 되겠죠. 일단 프로젝트 전반의 관리 통제를 수행하는 이제 책임을 갖고 있고요. 뭐 이해당사자 관리나 이제 조직 체계, 관리 통제 스킬, 사회 경제 환경적 요소 이렇게 좀 나누어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해관계자들은 이제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결과에 이해관계 있는 개인이나 부서를 총칭한다. 주요 스테이크홀더에는 자사 또는 고객사의 프로젝트 관리자, 산출물을 사용할 고객사의 개인이나 부서 또는 키맨, 뭐 프로젝트 내부의 조직이나 팀원 그룹도 이해 당사자다. 뭐 등등, 뭐 프로젝트 스폰서.
기타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는 외부 이제 관계자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정보기관이나 뭐 미디어 매체, 압력단체 이런 식으로. 그래서 프로젝트 이해관계자는 프로젝트 관점에서 보면 모든 관련 있는 조직이나 사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조직 체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조직의 시스템이나 문화 스타일, 조직 구조 이제 이런 부분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그거를 프로젝트 관리자가 잘 활용하거나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제 쓴 거예요. 저희가 이제 조직 구조는 기능 조직과 그다음에 프로젝트 전담 조직 그리고 이 사이에 섞여 있는 매트릭스 조직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프로젝트 관리자의 권한 측면에서 보면 프로젝트 전담 조직으로 가야 가장 강력한 이제 권한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원 가용성도 전담 조직으로 가야 있어요. 이게 이제 기능 조직들은 실제로는 이 조직 내부에 특정 이 기능 단위로 쪼개놓고 기능 쪽을 담당하는 팀장들과 팀원들로 구성된 이런 조직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프로젝트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조직이고 그 내부에서 여러 가지 스킬을 가진 종합적인 인원들을 섞어서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하기에 굉장히 부적합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매트릭스 조직이라는 형태를 이제 취하게 되는 거죠. 이 기능 조직이 여러 개 있으면은 그러면 거기에서 프로젝트 하나를 수행하기에 필요한 사람들을 횡으로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매트릭스, 균형 매트릭스, 강한 매트릭스 뭐 이렇게 이제 구분을 이제 해 놓았는데 이제 어느 정도로 실제로 프로젝트 전담 조직처럼 프로젝트 관리자의 권한이나 또는 거기에 관련된 자원들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정도가 높으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거고요. 대부분은 요즘은 다 이 매트릭스화 되어 있어요. 저희 이제 뭐 발주처든 SI를 수행하는 수행사든 그 안에 보면은 예를 들면 아키텍트 조직이 따로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TA라든지 A라든지 또는 소프트웨어 아키라든지 이런 DB 또 아키 이렇게 해서 AA 뭐 TA 뭐 TA 이런 아키텍트 조직들이 따로 이제 있고. 그다음 실제로 개발하는 조직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개발 풀 형태를 가지고 있는 조직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발자 안에 도메인이 틀려지죠. 공공 쪽에 예를 들면 개발자 조직, 금융 쪽에 개발자 조직, 또는 뭐 요즘은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그룹 이제 재벌 자회사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계열사 쪽 도메인 뭐 이런 식으로 개발 조직들이 크게 이제 있죠 풀이. 그리고 또 PM 그룹도 있고. 그럼 이걸 이렇게 행으로 자르면 되죠. 잘라내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매트릭스 형태의 조직을 가지고 그 해당 기간 동안에는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한테 이제 뭐 평가 권한이라든지 또는 뭐 이 의사결정할 수 있는 것들을 권한을 일부러 주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게 가장 프로젝트에 도움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좀 가변적이에요. 발주처의 업무 특성에 따라서 틀리고요. 근데 발주처도 실제로 조직 구성들을 보면은 이제 사업자 쪽은 크게 풀을 갖고 있는 거고 아웃소싱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근데 발주처 쪽은 보면은 예를 들면 기획팀이나 또는 뭐 정보전략팀 이런 기획성 팀이 하나가 있고. 근데 여기에서 대부분의 프로젝트에 관련된 투자 의사결정, 관리 이런 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인프라 뭐 운영팀, 그다음에 개발 무슨 팀. 개발 무슨 팀 이렇게 해서 개발부하고 인프라 쪽 운영 조직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하게 되면 발주처도 마찬가지로 매트릭스 형태로 타스크를 묶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인벌브를 시키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가 일반적으로 이제 지금은 많이 쓰고 있는 형태이고요. 프로젝트 전담 조직은 잘 없어요. 근데 프로젝트 전담 조직을 만든다는 거는 이 프로젝트의 기본적인 규모가 예를 들면 뭐 몇백억 대에서 몇천억 대 그리고 프로젝트 기간이 뭐 2년, 3년 이 정도 돼야 이거를 이제 회사에서는 하나의 조직, 그러니까 팀이면서 그러면서 프로젝트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동일시해 주거든요. 그러면 완전하게 이제 팀원에 대한 그 인사 권한이 프로젝트 매니저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굉장히 또 영향을 많이 미치죠. 최종 나의 성과 평가를 누가 할 것이냐에 따라서 멤버들이 일하는 게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PM은 기본적으로 이런 팀 만들고 이런 기본적인 관리 스킬도 있어야 되고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의사결정할 때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지휘 이런 기질도 있어야 되고 또 사업가적 스킬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의사소통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스킬들이 상담 및 협상도 많이 필요하다. 뭐 발주처에도 PM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사업자 PM이 있고 발주처 입장에서의 PM은 사업자 입장에서의 하나의 이 PM하고 1대1로 매칭이 되는 게 아니라 발주처 PM은 실제로는 과제 오너고요.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하위의 프로젝트가 몇 개가 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업자의 PM들은 실제로는 여러 개의 프로젝트가 있는 거고 그리고 사업자 각 PM을 이 발주처의 총괄 PM이 발주처 입장에서 하나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이런 체계로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담 및 협상할 일이 많이 생겨요. 이해관계가 막 상충되니까. 그리고 이제 문제가 계속 이제 발생을 하죠. 기술적인 이슈도 발생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관리 측면에서 비즈니스적인 이슈도 많이 발생하고. 근데 그런 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제 해결 능력들. 그 다음에 영향력도 이제 필요하다. 어쨌든 뭐, 그 총괄 PM의 이상이 발주처에서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프로젝트에 그 발주처의 각 조직들이 협조적이냐 아니면 네거티브하냐. 이 부분도 이제 프로젝트 성공에 영향을 많이 주죠. 사실 뭐 정보 제공 같은 걸 잘해주지 않으면 프로젝트 잘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유관부서에서 정보를 잘 제공해주고 협조적이면은 그런 부분에서 일어나는 로스가 적은 거고, 그걸 내가 왜 주지? 안 도와줄 거야. 막 이러면 이제 골치 아프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발주처의 총괄 PM의 영향력, 이런 부분에도 많이 이제 좌우가 되고, 그건 또 마찬가지, 사업자 쪽도 마찬가지예요. 네. 요즘은 이제 세상이 너무 빠르고 복잡해졌죠. 그래서 이제 표준이나 규제, 국제와 관련 환경, 또는 이제 멤버들, 프로젝트 멤버가 글로벌하게 막 다른 데서 외국계, 예를 들어 국내에서 프로젝트 하는데 외국인들이 같이 들어서 프로젝트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국내에서 프로젝트를 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그 문화적인 차이 부분도 전부 다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가 이해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상황이고, 또 사회 경제 환경적 뭐 지속 가능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은 막 그 책임 경영, 윤리 경영 막 이런 것들, 또 그린 경영 뭐 별게 많죠. 막 이러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런 것들을 PM이 안 챙기면 프로젝트 멤버 중에 챙길 자가 없어요. 아시죠? 주인 없는 것은 다 PM 것이다. 네, 그러다 보니까 PM들이 요즘 좀 많이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다 관리 통제해야 되는 역할을 PM이 갖고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발주처든 SI 업체든, 근데 인원수가 SI 업체에 많았기 때문에 SI 업체에서는 프로젝트 매니저가 이 커리어 이제 관리할 때 거기에 이제 굉장히 좀 목표 지점, 나는 나중에 PM이 될 거야. 개발자가 난 지금 개발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PM이 될 거야. 사실 이런 그 롤 모델 이런 이제 그런 성격이 있었는데 요즘은 너 PM 할래? 회사 나갈래요? 뭐 이렇게 PM 시키면은 사표 쓰고 나가버릴래요? 뭐 이런. 혹시 여러분들 조직도 그러시나요? 네, 제가 이렇게 많이들 그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절대 PM은 시켜주지 말아주세요. 뭐 이런 왜 그런 거예요? PM 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성장할 수 있고 또 회사에서 적절한 이제 보상이나 처우도 뭐 따라올 거고 이유가 있겠죠, 그죠? 네. 이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그죠? 왜 PM들을 다 안 하려고 하나?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PMO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오피스. 이제 PMO는 다수의 IT 프로젝트를 전사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는 전담 조직.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그 PM복 6판에는
PMO 유형도 딱 정의가 돼서 이제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뭐 서포티브, 컨트롤링, 디렉티브. 뭐 단순하죠. 디렉티브는 뭐예요? PMO가 이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방향 제시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PMO가 하는 거예요. 그죠? 예, 컨트롤링은 뭐예요? 예, PM하고 같이 프로젝트 전반에 대해서 통제 역할을 이제 수행하는 거예요. 예, 서포티브는 뭐예요? 프로젝트 PM이든 또는 프로젝트 멤버든 프로젝트에 익숙치 않아. 그러면 PMO가 뭐 산출물도 제공해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이렇게 가이드를 제공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포티브 지원 역할을 같이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일단은 뭐 PMO가 이제 대두가 되고 이제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프로젝트가 실제로는 이 부분이에요. 다수라는 부분에서 생긴 거예요. 과거에는 이제 IT 프로젝트가 1년이면 한두 개 있을까 말까. 그런데 저 IT 프로젝트가 1995년 이후로 인터넷이 이제 엄청나게 성장하면서 늘상 하는 게 다 프로젝트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프로젝트 실패의 위험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큰데 너무 많은 프로젝트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어느 프로젝트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고 어느 프로젝트가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경영층 입장에서 파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전담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게 이제 PMO가 만들어진 이제 결정적인 계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프로젝트 이슈나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 전문가 조직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을 잘 해서 결국에는 프로젝트 수행 결과에 대한 성공률. 이 부분이 이제 향상되는 쪽으로 연결이 되겠죠,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계획 수행 평가에 이르는 프로세스 표준화라고 하는 부분은 뭐 프로젝트 한 개 하고 있을 때 우리 프로젝트 방법론을 만들어 보자 이런 이야기는 잘 안 할 거예요. 근데 프로젝트가 10개, 100개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여전히 프로젝트 방법론이 없어요. 그러면 모든 프로젝트가 다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다수로 많이 늘어났을 때 비로소 표준화에 대한 니즈가 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표준화 기반으로 실제 수행 사례를 계속 덧붙여서 이 수행 사례들을 보면서 따라하면 돼. 따라하면 돼. 이제 이런 수준으로 구체화시켜 놓으면 이제 방법론화가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프로젝트 성공률에 많은 이제 기여를 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멀티플 프로젝트 앤 빅 프로젝트 스코어. 그래서 프로젝트가 너무 많아졌고 또 어떤 프로젝트는 지나치게 커. 관리 통제하기에 너무 커. 이런 얘기죠. 뭐 100억대, 1000억대 이런 거. 그다음에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기존에 그냥 시스템을 하나 만드는 프로젝트가 태반이었는데 시스템이 여러 개가 프로젝트에서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시스템하고 시스템을 엮는 프로젝트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복잡도가 되게 높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플랫폼이 다를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데이터 구조가 틀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뭔가 또 시스템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양쪽에 다 뭔가를 맞추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해지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복잡해지는 부분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위험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일상적인 이제 감사, 이 부분이, 프로젝트 자체가 이 비즈니스로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면 누구에게는 그 프로젝트가 먹튀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속된 말로. 제가 1000억짜리 프로젝트의 PM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비용이 예를 들어서 70%다. 그럼 700억이잖아요. 700억에서 제가 10%만 먹어도 얼마? 이런 유혹이 강하게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조달에 관련된 의사결정들, 업체를 선정하거나 또는 제품을 선정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PM이 엄청난 영향력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안 하면 바보죠? 안 하면 바보라고 다들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희가 IT 경영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말하는 것은 모두가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것의 반증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통제가 필요해진 거고요.
그래서 계속 프로젝트를 감사 관점에서 이제 쳐다보는, 비리에 대한 감사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제 그 부분이 비리가 생기면은 품질의 이슈가 생겨요. 품질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품질 감사 이런 부분들의 이제 필요성이 강해지더라. 그래서 그걸 누가 할 거냐? 뭔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비즈니스 요구도 충족하고, 그 다음에 리스크도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납기도 준수하고,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려면 또 뭐가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PMO 모델 같은 것들이 이제 뭐 여기는 뭐 베어링 포인트라고 특정 이제 컨설팅 회사가 만들어 놓은 건데, 뭐 PMO 유형, 인터널, 엑스터널 또는 두 개가 합쳐진 컴바인드, 그 다음에 뭐 PMO 롤, 앤 리스폰시빌리티에서 RNR이 뭐 스코어 키퍼 뭐 등등 뭐, 그 다음에 PMO의 포지션, 플래닝 파트냐 또는 CIO 직속이냐 뭐 등등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매니저 모델, 코치 모델, 라이트 모델 뭐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 네. 근데 결국에는 뭐 이것들은 앞에서 이야기한 6판에 정의된 서포티브냐 컨트롤링이냐 디렉티브냐 요거를 그냥 다른 또 시각에서 이렇게 짜집게 해놓은 거에 불과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방법론도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대형 프로젝트를 띄우면 PMO가 필요해라고 발주처에서 많이 이제 요구를 해요. 근데 그 PMO 사업 자체가 규모가 작지 않아요. 컨설팅 이제 업체들만이 이제 진입을 하는데요. 뭐 컨설팅 업체의 그 컨설턴트들, 예를 들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과장 또는 차장급에 해당되는 이제 그 정도 수준을 컨설팅 업체들은 책임 컨설턴트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제 그 이상이면 총괄 컨설턴트. 근데 책임 컨설턴트 정도 되는 이제 뭐 외국계, 거기 월 단가가 보통 어느 정도? 3,500 정도 하죠? 네. 그러면 3,500만 원짜리 인력을 5명을 PMO로 넣어요? 그럼 얼마예요? 5, 3, 15? 5, 25? 어쨌든 뭐 1억 한 7천이라고 쳐요. 네, 그리고 프로젝트 규모가 크니까 이제 저런 걸 요구하잖아요. 네, 그러면 규모가 커서 예를 들어서 20개월 한다. 그럼 거기에다가 다시 20개월을 곱하는 거잖아요. 그럼 돈이 얼마인가요? 한 40억, 50억 되죠. 그러면 인건비로 40억, 50억이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컨설팅 업체들이 PMO 사업에 많이 이제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안할 때 차별성을 갖기 위해서 이런 방법론들을 만들고 우리가 잘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용도로 쓴 거죠. 그래서 주로 하는 일들은 뭐 품질 관리, 리스크 관리, 일정 관리, 이슈 관리, 범위 관리, 의사소통 관리, 벤더 관리, 자원 관리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결국에는 계속 옥상 오기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거는 사업자의 프로젝트에서 사업 관리나 품질 관리가 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PM이 책임을 지는 일이에요. 근데 그 부분을 다시 또 PMO가 위에 있어서 그걸 다시 또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옥상 오길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대형 프로젝트 경우에는 프로젝트 하나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또 몇 개의 다른 프로젝트가 동시에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이거를 통합적으로 그 전체를 관리할 자는 누구냐라고 물어보면은 뭐 발주처의 PM이 혼자서 할 수 없죠. 그러면 이제 그 레벨에서 똑같이 사업관리, 품질관리 해주는 인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러한 인력들이 PMO라는 조직으로 들어와서 일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차세대 이제 뱅킹 프로젝트들이 규모도 크고 장기간, 그리고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있어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통상 PMO를 별도로 다시 발주하고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하더라. 이제 그렇게 했더니 굉장히 효과를 봤다. 뭐 그런 사례들이에요. 이제 이게 그 PMO의 일반론이고요. 이제 국내 환경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PMO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이제 전자정부 PMO라고 부르고 있고요. 전자정부 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2년도에 이제 기사가 난 건데 20억 이상 공공정보와 PMO를 의무화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고, 그리고 2013년도 7월